안녕하세요. 마스터즈 코딩 학원 안도빈 선생님입니다. 이 글을 듣고 있는 여러분 중에는 아마 군입대를 앞두고 있거나 언젠가 그 시간을 겪게 될 학생들도 있을 겁니다. 군대라는 곳은 낯설고 두렵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자신을 깊이 돌아보고 성장시킬 수 있는 특별한 시간이 되기도 합니다. 제가 오래전 2010년 9월에 군에 입대하여 훈련소에서 친동생 원모에게 보냈던 편지 한 통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이 편지에는 가족에게 전하는 미안함과 고마움, 훈련소에서의 고된 경험, 그리고 그 속에서 깨달은 삶의 태도와 가치가 솔직하게 담겨 있습니다. 이 편지를 쓰면서 저는 제가 얼마나 이기적이었는지, 주변 사람들의 소중함을 잊고 살았는지 깨닫는 동시에 고통에 맞서는 용기와 삶의 무게를 견디는 법을 배웠습니다. 여러분 각자가 현재 마주하고 있는 도전과 고민, 그리고 미래에 대한 준비 과정 속에서 이 편지에 담긴 힘들수록 더 깊게, 참으면서 더더욱 깊게 생각했던 저의 진심과 다짐이 작은 울림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편지를 통해 여러분도 지금의 소중한 일상과 주변 사람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되새기고 다가올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힘과 용기를 얻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원모에게 보내는 편지. 2010년 9월 7일에 입대한 어느 훈련병의 편지. 처음으로 형이 하나뿐인 친동생 원모에게 그날 있었던 일에 대한 미안한 마음을 담아 사과의 편지를 보낸다. 솔직히 말해서 원모가 형에게 대든 것은 아직도 화가 나지만 원모 입장에서도 많이 참았을 것이고 때문에 많이 억울했을 테니까 예전 같으면 그런 게 다 뭐냐고 전부 깡그리 무시하고 주먹부터 무자비하게 휘둘렀겠지만 그랬던 형 자신의 이기적인 생각과 행동이 더 잘못됐다는 사실을 이제는 알기에 따라서 그날 있었던 일뿐만이 아니라 그동안 허구한 날마다 일삼았던 폭력을 뉘우치며 미안한 마음을 전하려고 한다. 많이 힘들었지 원모야. 형이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이게 단순히 미안하다는 말로 덮어버리기에는 원모에 치유할 수 없을 만한 깊은 상처가 고스란히 피멍든 채로 남아 있겠지만 그러지 않기 위해 이제부터라도 뒤늦게나마 형은 필사적으로 다짐하고 또 다짐한다. 앞으로 원모에게 좋은 형이 되자고 말이야. 어린 시절부터 쭉 보아온 원모에 대한 고정관념을 예를 들자면 어리고 귀엽고 하는 형이 좋아하는 반면에 원모가 싫어하는 말들로부터 원모를 놓아주겠다는 말이기도 해. 다시 말해 그만큼 원모를 존중하고 인정하겠다는 말이기도 하지. 그래봐야 앞으로 이제 형은 군대에서 한계를 넘어서는 고된 훈련을 받을 것이고 원모는 살다시피 고등학교에 다니느라 바쁘겠지만 서로의 일에 각자 최선을 다하며 그래도 자주 연락하는 형제로 지내도록 하자. 군대에서 편지 쓰기란 정말 힘든 작업이란다. 위인 문단은 그저께 써놓고 어제는 실제로 전쟁에서 사용하는 수류탄을 던지느라 바빴고 오늘은 진짜 난생 처음으로 몸의 모든 구멍에서 물이란 물을 전부 쏟아내게 하는 화생방 훈련을 받아서 무진장 피곤한데 내일은 주간행군과 구급법 시험이 있는 탓에 참고 쓰는 거란다. 얼마 못 가서 내일로 또 내일로 미루겠지만 그동안 반성을 하면서 진심 어린 편지를 쓸 준비를 하려고. 아, 벌써 내일로 왔다. 무슨 말인가 긴가민가 하지? 앞 문장의 내일이 오늘이라는 소리다. 무려 20kg에 육박하는 장구류를 착용한 채 형을 포함한 전우들은 줄지어 연병장을 빠져나가며 산들로 둘러싸인 아스팔트 도로 위에서 기나긴 행군을 시작했다. 여기서 받았던 훈련들이 늘 그랬듯 이 훈련도 마찬가지로 처음에는 역시 몸이 제대로 적응하지 못해서 어깨와 허리뼈가 으스러질 것 같더니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자 슬슬 견딜만 하더구나.
완전 군장한 군인들을 먼 논밭에서 바라보는 농사꾼들의 눈빛에는 무언가 느껴지는 응원이 실려 있었다. 형도 그 응원을 받으며 우리 쪽이 길게 뻗어 있는 행렬을 내다보는데 저마다 짊어진 진이란 바로 이런 게 아니었을까 하고 형은 아직도 생각한다. 모두 다 같이 한 걸음 한 걸음 동시에 내딛는 가운데 각자가 느끼는 삶의 무게라고 말이지. 그러니까 살면서 피할 수 없는 고통이라고 한다면 이해하기 쉬우려나? 누구는 꿋꿋이 버티는 반면에 또 다른 누구는 힘없이 축 처져 있고, 물론 예전에 나약한 형이었다면 후자에 속했겠지만 이번에는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가뿐하게 완주했다. 진짜로 출발하기 전에는 이건 도저히 역부족이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그건 일종의 버릇 같은 착각이었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었다. 발바닥 몇 군데에 물집이 잡히긴 했지만 어쨌든 기분이 좋으니까 다 좋게 되더라. 성취감 덕분에. 형이 이 편지를 쓸 때쯤에 원모에게 인터넷 편지를 받아서 아주 기분이 좋았다. 별달리 특별한 내용이 아닌 흔히 원모와 있을 때 주고받은 일상적인 내용이었지만 이곳은 군대, 군 밖에 있을 때 아무것도 아닌 것들도 여기서는 가치가 달라진다. 형에게 오는 편지란 편지들은 전부 엄마에게서 오는 것들이고 가끔 가다가 이모에게서 오는 것들도 있긴 했지만 원모에게서 편지를 받아보니까 느낌이 색달랐다. 앞으로도 자주 부탁해도 될까? 형도 편지로 원모를 응원해줄게. 그럼 계속해서 군대 이야기를 들려줘 볼까? 원모야, 우선적으로 말하지만 군대는 글쎄 너는 모르겠지만 형은 굉장히 벗어나고 싶다. 언제는 이런 적도 있었다. 하도 얼차려를 심하게 받은 나머지 아무런 방해물 없이 자유롭게 떠다니는 뭉게구름을 올려다보며 아,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고 뼈저리게 바라보기도 했고 그러다가 그 바로 밑 호숫가에서 여유롭게 헤엄쳐 다니는 물고기가 되고 싶다고 생뚱맞은 생각을 하기도 했다. 형이 웬만해선 불만을 앞세워 늘어놓기 바쁜 사람인데 교관들의 기에 눌려 참 별의별 상상을 다 하게 되더라고. 그런데 그토록 힘들고 괴로운 와중에 마치 숨겨진 보물을 찾은 것처럼 어떠한 사실을 글로써 적어 내려갔다. 한번 여기다가 적어볼게. 잘 읽어봐. 사람의 됨됨이를 물에 비유하자면 얕은 물은 미세한 진동에도 크게 요동치지만 깊은 물은 약간의 파동만이 일 뿐이다. 나는 어느 쪽으로 치우쳐 있는가를 명심하고 신중히 행동하자. 힘들수록 더 깊게, 참으면서 더더욱 깊게.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의 증거는 누구나 빠짐없이 고통받는다는 사실이다. 그러나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저마다 삶에 임하는 태도가 천차만별 달라진다. 여기서부터 사후세계뿐만이 아니라 현실에서도 마찬가지로 천국과 지옥이 양극으로 갈린다. 나의 세계는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새롭게 마음가짐을 고쳐먹어야 할 요즘이다. 내가 바라보는 세상은 나를 중심으로 바뀔 테니까. 다만 성급하게 더 빨리 흐르라고 강물의 등을 떠밀지 말자. 일반적으로 깊은 물은 얕은 물보다 더 멀리 흐르는 법이니까. 이렇게 생각한다고 하더라도 다가오는 고통은 여전히 줄어들지 않겠지만 그 고통이 아파하지 않겠다는 말이 아니다. 바로 그 고통에 이겨낼 수 있는 용기를 지니겠다는 말이다. 약함을 인정함으로써 강함을 이끌어내겠다는 의지. 형은 아직도 그것을 갖기 위해 고된 훈련과 맞서고 있는 중이다. 다음 주에 예정된 각계 전투를 앞으로 참 불안한데 그렇다고 그 불안에 형의 모든 생각이 파묻히지 않도록 계속해서 혼란스러운 마음을 추스르고 있어. 이 편지가 원모에게 도착할 즈음엔 형은 깊은 산속에서 온몸이 얼어붙는 추위를 감수한 채로 텐트 속에 들어가서 선잠을 청하고 있겠지. 상상만 해도 정말. 이번 주 월요일에 구급법 훈련 때도 되게 추웠는데 말이지. 오늘이 토요일이니까 5일 전이었던가? 새벽 6시부터 일어나서 급하게 아침을 먹고 부랴부랴 뛰어 올라간 훈련 장소에서 교관의 구급법 교육을 받으며 형은 어느덧 떨고 있었다. 저 멀리 보이는 산으로부터 형이 자리한 들판 쪽으로 점차 심하게 나무들이 흔들리고 낙엽들이 떨어지자 비로소 거센 강풍이 세차게 형에게로 돌진했다.
곧장 소름이 다닥다닥 돋아나면서 온몸이 자동적으로 부들부들 떨렸고 이대로는 도저히 못 버티겠다 싶어서 일단 밖보다 그나마 덜 추운 양쪽 주머니 속에 두 손을 깊숙이 찔러 넣었다. 그래도 여전히 떨림이 멈추지 않았고 오히려 반대로 더더욱 심해지는 느낌이어서 안간힘을 써가며 참고 또 참고 그렇게 계속 또 참아내다가 결국에는 가까스로 참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다다르자 이미 한창 되뇌고 뇌까리던 꼭 이렇게까지 참아야 하나 하는 의문이 곧바로 왜 이렇게까지 참아야 하지 하는 억울한 원망으로 막 이어지려던 참이었다. 그 순간에, 그러니까 그 순간이란 비단 그때뿐만은 아니겠지만 아무튼 살면서 빈번히 그래왔고 여차하면 이번에도 주저하고 망설이다가 털썩 주저앉는 걸로 대충 무마하고 지나가 버렸을 바로 그 결정적인 순간에 갑작스럽지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이었다. 고통은 이 형에게 게임이나 만화처럼 단계적으로 차례차례 찾아온 것이 아니라 정말 형이 그때 맞서고 있었던 그 거센 강풍과 같이 인내의 한계를 넘어서는 정도의 아픔으로 닥쳐온 것이었구나 하고 그럴 때마다 늘 도망치고 피해 다니기에만 급급했으니까 정작 그 고통의 정체가 무엇인지 얼마나 아픈지도 모른 채 그런 되먹지 못한 버릇에 길들여진 형부터가 자진해서 그 아픔을 더 아프게 포장하며 지겹도록 끈질기게 아프다고만 하고 있었구나 하고 형은 양쪽 주머니 속에 넣어두었던 두 손을 과감히 뺐다. 그나마 남아있었던 온기가 순식간에 없어졌고 없어지긴 했는데 이상하게 떨림이 막 멈추었다. 형이 왜 원모에게 이 이야기를 꺼내는지 의도를 알고 있니? 원모도 많이 힘든 일을 겪었을 거잖아. 정확하게 말하자면 이제껏 감수한 고통보다 앞으로 감당해야 할 고통이 훨씬 클 때니까. 형도 그런 힘든 시기를 거치며 군대에 와서 배울 수 있었던 거야. 그런 건 인내의 한계가 아닌 인내의 시작이었다는 것을 말이지. 섣부른 인내는 화를 부르지만 천천히 마치 맹수가 먹이를 노리는 것처럼 기다림을 반복하며 어느 순간에 반드시 때는 찾아올 테니까 그때를 준비하는 거지. 아마도 원모에게는 당장 그게 대입을 위한 수능이라거나 중간 기말고사에 해당하겠지? 그 시기에 자신을 포기할 정도로 과연 형은 도대체 누구의 기준에 맞추려고 그렇게까지 필사적이었는지 모르겠다. 훗날 고모는 말했지. 원모를 형 혼자만의 기준에 맞추려 들지 말라고. 그 말이 원모에게는 좋았겠지만 형에게는 굉장히 크나큰 억울함을 불러일으켰다. 형은 엄마를 포함한 주위의 시선들이 두려워 그에 맞춰서 스스로 알아서 움직였을 뿐인데 왠지 그런 행동이 형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의 탓처럼 느껴졌던 거야. 엄마를 많이 오해하곤 했지. 그래, 형은 누구보다 더 심한 불효자였어. 형이 실패한 원인을 엄마에게서만 찾으려 들었으니까. 원모는 그러지 마라. 형이 이런 말을 할 자격이 있겠느냐마는 때때로 형이 학창시절을 회상해 볼 때면 걷잡을 수 없이 옥죄는 죄책감이 밀려와서 의기소침해진다. 고개를 들 수가 없어. 그 시기를 기점으로 형은 처참히 무너지는 일상을 두 눈 똑바로 뜨고 바라보는 형벌을 받았다. 새벽 일찍 일어나 빨래하고 밥하고 우리를 깨우던 엄마께 감사하다는 말이라도 하고 등교할 걸. 왜 자꾸 귀찮게 깨우느냐고 출입문을 쾅 닫고 집을 뛰쳐나갔던 부끄러운 형의 모습이 떠오르는지. 이제야 그게 부끄러운 줄 알다니. 형 참 바보 같지? 원모야, 여기 와서 또 알게 된 건 쾌락은 끊임없이 부족하다는 거야. 군 밖에서 늘 누렸던 권리를 빼앗기다시피 누릴 수 없게 되자 형이 그동안 얼마나 많은 권리를 누리며 살아왔는지 절실하게 깨닫게 됐다. 그만큼 얼마나 엄마께 사실상 당연하지 않은 요구를 일방적으로 당연하다고 주장하며 괴롭혀 왔을지 짐작이 가. 혹시 원모도 그러고 있는 건 아니니? 나중에 후회하지 않으려면 잘 생각해보는 게 현명한 방법일 거야. 알겠지? 뭐 우리 원모는 딱히 걱정하지 않더라도 잘하고 있겠지만 행여 공부만 강요하는 지긋지긋한 일상에서 일탈하고 싶거든 너의 꿈과 직결된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해. 형도 고등학생 땐 글로 인정받는 소설가가 되고 싶어서 도시를 넘나들며 공모전에 참가했으니까.
몇십만 원을 당선료로 받은 적도 있지. 꿈을 못 정하겠거든. 무슨 일을 해야 너의 가슴이 뛰는지 열심히 찾아보도록 하고. 왜 우리 때의 방황은 도전이라고도 하잖아. 세상을 알려고 하기 전에 먼저 그 세상으로 하여금 네가 어떤 사람인지 알리는 것이 순서가 아닐까? 가뜩이나 우리 형제에게 이 세상 최고의 엄마가 늘 함께해 주시잖아. 형의 세상을 밤하늘에 빗대어 표현하자면 엄마는 형의 세상을 비추는 달이고 원모는 형의 세상에 환히 떠있는 별이란다. 별들 중에서도 형과 가장 가까운 별. 원모야, 고맙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형의 동생이 되어주어서 원모야, 정말 고맙다. 그런 형의 자랑스러운 동생이 원모인데 장담컨대 훌륭한 사람이 되기 위한 과정을 잘 견뎌내겠지. 이번 장은 일요일에 어두운 방 안에서 전쟁 영화를 시청하는 척하며 상관들 눈을 피해 몰래 쓴 거란다. 짧은 시기에 최대한 많이 쓰려고 노력하긴 했는데 어떨지 모르겠다. 아참, 그러고 보니 오늘은 형의 22번째 맞는 생일이다. 잠시 후 종교활동 시간에 교회에서 세례를 받기로 했는데 우연히도 형의 생일과 겹치네. 착한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그럼으로써 형의 소중한 사람을 지킬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드려야겠다. 이번 주는 원모를 위해 편지 쓰느라 시간이 없어서 엄마께 드릴 편지를 쓰지 못한 탓에 엄마가 아쉬워할지도 모르니까 이 편지라도 보여드려줘. 전해드릴 말은 많은데 전화는 못하고 편지는 보내고 받는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답답하기만 하구나. 아무튼 그럼 건강히 행복하게 지내라는 말을 끝으로 편지를 마치도록 할게. 한 1월 말에서 2월 말쯤에 신병 휴가를 나올 수 있으니까 멋진 모습으로 보도록 하자. 기대하고 있을게. 굿바이.